바이든 인프라 투자와 추가 현금 지원 방안 등이 7월 중순에는 결판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2023년 말로 앞당기겠다는 첫 신호를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매물 부족 현상으로 시장에 집을 내놓기도 전에 팔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93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으나 구직자들이 부족해 업계에서는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빈손 정상회담에 그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바이든 인프라 투자와 추가 현금 지원 방안 등이 초당파 상원의원들과의 열흘 협상 시한이 주어지고 독자 가결 절차에도 돌입해 7월 중순에는 결판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7월 중순에는 60표가 필요한 초당파 상원안과 51표로 독자 가결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상하원 표결에 붙여 차기 경기 부양책을 판가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4조 달러 규모의 두 가지 바이든 인프라 투자 방안과 추가 현금 지원, 연방 실업수당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는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의 일정표가 나와 피니시 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은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앞으로 7일 내지 열흘 안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협상 시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결렬 시에 강행할 독자 가결을 위한 예산 조정 절차에도 착수하는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상원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초당파 상원안과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는 데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7월에 잇따라 표결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bipartisan track and the track on reconciliation, and both we hope to get done in the month of July, both the budget resolution and the bipartisan bill.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규칙하는 대로 민주 5명, 공화 5명 등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사회 인프라 투자 방안을 놓고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협상을 벌여 초당적으로 타협할지 결렬시킬지 판가름하겠다는 협상 시한을 부여한 겁니다. 6월 말 안에 초당파 상원의원들과의 타협에 성공하지 못하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는 수순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초당파 상원의원들과의 협상 결렬 시 즉각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을 결집시키고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바이든 인프라 방안을 독자 가결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민주당의 독자 가결을 위해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2022 회기년도 연방예산 결의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고 단순 과반수 가결이 가능한 예산 조정 규칙에 적용해 바이든 인프라 방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나고 개회하는 7월 12일 주간에 초당파 상원안을 표결에 붙여 공화당 상원의원 10명 이상의 지지로 60표를 넘길 경우 사회 인프라 방안은 초당적 타협안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협상이 결렬되거나 초당파 상원안이 60표에 미달에 실패하면 즉각 민주당 상하원 의원만 결집해 예산 결의안부터 가결하고 예산 조정 룰에 맞게 바이든 인프라 투자 방안을 법제화해서 8월 초 여름 휴회 시작 직전까지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4조 달러가 넘는 바이든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을 하나로 통합하며 총 규모를 2조에서 3조 달러대 사이로 줄이고 민주당 상하원 의원 80명이 촉구해온 추가 현금 지원을 막판에 포함시켜 7월 중순부터 8월 초 사이에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사태 탈출에 따른 빠른 경제 회복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2023년 말로 앞당기겠다는 첫 신호를 내놓아 중대한 정책 변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두 가지 돈풀기 정책 가운데 채권 매입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 대신 제로금리를 중단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를 2023년 말로 앞당기겠다는 첫 번째 신호를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백신 접종으로 급속 완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동시에 지나친 과열 현상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중대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긴급 처방으로 두 가지 돈풀기 정책 가운데 경제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채권 매입 축소를 시사하는 대신에 제로금리에 손대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신호를 긴급히 내놓았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며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백신 접종의 진전과 강력한 정책 지지로 코비드 확산을 축소하는 동시에 경제활동 지표와 고용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특히 제로금리를 끝내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2023년 말로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연준의 이사 18명 가운데 13명이나 2023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0.6%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제로 내지 0.25%인 기준금리가 2023년 말에는 0.6%로 올라간다는 예상으로 그때 제로금리를 끝내고 한두 번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들의 이 같은 예고는 지난 3월 회의 때보다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내다본 이사들이 2배나 많아진 것입니다. 3월에는 18명 중 7명만 2023년 말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번에는 13명으로 늘어나고 대세를 이뤄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신호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대신 한 달에 1,200억 달러어치씩 채권과 주택담보증권을 사들여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 채권 매입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기 전 채권 매입부터 축소하고 몇 달에 걸쳐 중단하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며 경제활동이 셧다운되자 2020년 3월 제로금리를 전격 단행해 지금까지 동결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는 매달 재무부 국채와 주택담보증권을 1,200억 달러어치씩 사들여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어왔습니다. 연준은 이 같은 두 가지 돈풀기 정책,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줄이 막히는 돈맥 경화 현상을 미리 막고 워싱턴 정치권이 5조 달러 이상 달러를 쏟아부은 것과는 별도로 금융시장에 무제한 돈풀기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이 완전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기준치인 2%를 훨씬 뛰어넘는 5%까지 가파르게 급등하자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부족 현상으로 시장에 집을 내놓기도 전에 팔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수요에 따른 이 같은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는 무관하게 미국 전체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과열되고 있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미국 주택 총거래량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올해 판매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오퍼가 이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주로 멀티플 오퍼라 그러면 주로 서너 개 정도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오퍼가 10개 이상씩 들어오며 그리고 계약서에 감정이라든가 집 감정 그리고 홈 인스펙션 이런 조항을 다 웨이브하고 심지어는 파이낸싱 컨틴전시까지 다 웨이브합니다. 주로 7일 안에 다 계약이 완료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그리고 리스팅했던 금액보다 10% 정도 이상 올려야만 레디바이가 되는 계약이 성사되는 그런 시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주춤했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헤이마켓 그리고 낙스빌에 위치한 집마저도 7일 안에 계약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주택마저도 부동산 붐을 맞이한 겁니다. 북버지니아에선 부동산 시장에 내놓기도 전에 집이 팔리거나 출시 예정 상태인 집들을 구경조차 하지 않은 채 사려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지난달 매각을 생각하지 않았던 집주인이 높은 가격을 제시받고 집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 하락과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제한된 주택 재고 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목재 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집을 짓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이자가 올라갈 경우에 시장이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값이 폭락하진 않을 것으로 메가부동산 제임스 차 부사장이 예측했습니다.
안정된 자산으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는 것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패드에서 이자를 상승시키고 몰개지 이자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동산이 폭락을 하거나 하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안정적 자산 배분을 선호하는 사람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 과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최연우입니다. 미국 내에서 비어있는 일자리가 930만 개나 있으나 구직자들이 부족해 업계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자유로운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터뷰 약속 10명 중에 9명은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백신 접종으로 진정되고 사실상 전면 개방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으나 구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열려있는 일자리는 5월 현재 930만 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레저 식당 호텔 업종에서는 사람을 구하고 있는 일자리가 한 달 전에 비해 33%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레스토랑들의 40%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는 등 대다수 업종에서 직원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500 내지 $1,000의 샤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도 허다합니다. 시간당 임금을 올려 제시하는 곳도 있고 자녀들을 위한 보육비를 지원하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거나 일부는 직장 근무, 일부는 재택 근무로 나눠 일하게 하는 등 융통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잡 인터뷰를 약속한 10명 중에 9명이나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구인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업주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잡 인터뷰를 하고도 나오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각주들이 팬데믹 이전처럼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약속 정보만 이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인난은 미국의 고용 개선 속도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5.8%대로 떨어지고 55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됐습니다. 하지만 55만 9천 개의 일자리 증가는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65만 개에는 못 미친 겁니다. 더욱이 미국의 전체 일자리는 아직도 팬데믹 이전보다 760만 개가 적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팬데믹 직전의 미국 실업률은 3.5%대였기 때문에 미국 고용의 완전 회복은 아직 먼 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포함한 공화당 소속 주지사 27명이 거의 대부분 9월 6일까지 제공할 수 있는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를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조기에 끝내기 시작해 실업수당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대화를 시작하는 데 그쳤을 뿐 사이버 공격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해결책에 합의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서 러시아 배후 의혹과 인권 문제 등을 중점 제기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개입을 강력 부인하고 미국의 내정 개입을 비난하는 것으로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대면은 빈손 정상회담에 거쳐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해외 순방을 마무리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기자회견도 별도로 가질 정도로 아직은 냉담한 긴장관계를 풀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단독 회견에서 최근 빈발하고 있는 미국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리는 막대한 사이버 능력을 갖고 강력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강력 경고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인권 문제는 항상 대화 테이블 위에 올라올 것이며 민주주의와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강조는 송유관 등 주요 기반 시설을 해킹 공격한 후 셧다운시키고 재가동의 거액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암시하고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으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전체주의의 인권과 자유 탄압을 비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가진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 측의 비난을 공개 반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러시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미국이 오히려 러시아 내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지지해 러시아 연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온 것 아니냐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두 정상들의 이 같은 언급은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양국이 논의해 나가자는 데 그쳤을 뿐 그간 거론되온 공동의 사이버 공격 차단 방안 등 구체적인 방지 체계는 합의하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으로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진영의 대표인 미국과 전체 독재의 상징인 러시아가 냉전 시절에 못지않은 긴장과 대립관계를 쉽사리 해빙시키지는 못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추방하거나 소환한 상대국 주재 대사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부임시키기로 합의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